마음에 드는 이 집집을 3억에 낙찰받은 사례자. 하지만 엄청난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선수리 세입자가 나타났다. 다 합치면 2억 8천이야. 우리 그냥 망한 거지. 그거 날릴 때는요 충분합니다.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전국 각지에 부동산 26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계의 젊은 고수 신정원. 700만 원으로 5년 만에 33억 원을 만든 경매계의 신화. 누구나 1년에 내부동산 5개 받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정원의 대박 경매 비법을 공개합니다. 재테크 정보 따라하면 나도 부자. 대한민국 남녀가 재테크를 하려는 이유, 남녀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바로 가족, 여자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많이 하고 계시지 못해요. 왜냐? 재테크를 방해하는 적이 있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지름심이요. 아. 돈을 좀 모으려고 하다가도 어느새 지름심이 강림하면 막 카드를 긁고 있는 거예요. 아유, 상상이 되네요. 상상이 돼요. 제 예. 생각에는 물가. 이게 은행이자는 기고 있는데 물가는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봐야 이 가치가 떨어져. 너무 전문적인데요. 저는요, 네. 남편. 왜요? 남편이 왜? 아니, 내가 뭐 좀 모아놨어. 네네네. 살짝 비상금이야.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카드가 뭐 빵꾸가 났네. 막 이러면서 뭐 달라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이다. 사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요. 바로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한 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테크를 방해하는 최대 적은 자녀 교육비다. 맞아. 이런 또 씁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진짜 저도 준우 교육비 때문에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재테크 정보 따라하면 나도 부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되신 젊은 경매 고수 한 분을 모시고 그 비법을 한번 쏙쏙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많이 다스린 건 경매의 계작이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성공한 신정원 대표. 자, 그의 놀라운 비법을 따라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데요. 어때요? 다들 부자 되셨나요? 이름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 물건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고 대표님한테 많은 도움을 얻고 조언 듣고 해서 실제로 제가 다가구 쪽에 주택을 하나 받았습니다. 700만 원으로 시작해 5년 만에 33억 원을 만든 젊은 경매 고수 신정원. 우리도 가능할까요? 저도 처음에 경매 투자를 위해서 7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나 1년에 내부동산 5개 받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위치한 그의 부동산은 무려 총 26채, 33억 원의 규모.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익 발생. 젊은 경매고수 신정원 대표의 1년에 내부동산 5개를 만드는 경매 재테크 비법,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 (27세) 젊은 나이에 부동산 경매를 시작. 불과 5년 만에 경매계의 신화로 떠오른 신정원 대표. 자신만의 확고한 부동산 경매 투자 원칙이 있다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에다가 한 곱하기 3 정도, 대출까지 활용했을 때 곱하기 3 정도 한 그런 금액까지는 내가 투자해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사무실 이전을 위해 경매 물건을 찾는 신정원 대표. 그는 어떤 원칙으로 자신만의 경매 물건을 찾을까? 먼저 경매 입찰 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필수. 그리고 사진이나 자료상으로는 확인 못하는 하자 부분이나 크기를 꼼꼼히 체크. 요거 사진 찍어.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게 사진으로 기록하기. 가격은 진짜 싸다. 가격이 싸다고 계획 없이 덥석 사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물건인지 정확히 파악. 여기는 좀 상가 느낌. 그럼 이렇게 철저한 원칙을 지켜 원하는 경매 물건을 찾은 후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는 크게 8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이제 검색하는 물건 검색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 측면에 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리고 현장 조사와 함께 시세 및 임대료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수익률에 맞춰서 수익률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가, 내가 얼마를 쓰면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제 법원에 가서 실제로
입찰, 행위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만약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인 명도, 즉 계신분을 원만하게 이사 내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임대라든지 아니면 매매라든지 아니면 내가 실거주 목적이었다면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게 되겠죠. 경매에 나온 또 다른 사무실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한 신정원 대표. 시설에 쓸만한지, 내가 개조하고 뭐 리모델링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상가니까 관리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 있고 좀 덜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임대료 수준, 그리고 만약에 매물이 있다면 뭐 거래되는 가격, 이런 것까지도 잘 봐야겠죠. 그가 찾는 사무실은 바로 여기. 아니 그런데 무작정 문을 열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여기 관리사무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하, 실수를 가장해 사무실 내부를 보려는 속셈이었군요. 어우, 센스쟁이. 근데 안은 어땠나요? 경매에 나온 면적이 실평으로 이제 30평이 조금 넘는데 지금 저기 있는 면적은 30평이 안 나오거든요. 실평으로. 그럼 나머지 이제 숨은 일부 몇 평은 어디 갔을까? 있는 경우요. 젊은 경매 고수 신정원 대표만 따라하면 1년에 내 부동산을 5개 가질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잠시 후 신정원 대표의 부동산 경매 재테크 비법을 공개합니다. 그래도 투자하고 내가 고생했네. 이번엔 진짜로 관리사무소를 방문,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신정원 대표. 고생했습니다. 하루 부어 터서 쓰는 부호는 보니까 지금 경매 나온 건 실평이 30평이 조금 넘거든요. 예, 저쪽 끝에 좀 책상 많이 있고 그런데 좀 보셨으면 네. 그 실평수 15개. 아 근데 여긴 전용 기준으로 30평이 경매 나왔었는데. 옛날에 어디는 또 복도 빠지고 주차장 빠지고. 실제 가보니까 사무실 통로 작은 경우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원래 감정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실평이 30평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실평수가 아니고 분양평수였어요. 그래서 실평은 여기 나온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았던 거죠, 면적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기도 하고 현장에 나오지 않았으면 절대 알지 못했을 만한 부분이었고요. 경매 투자 완전 정복 하나. 직접 방문, 눈과 발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꼭 필요한 권리 분석의 자문을 구하러 방문한 한 지인. 고수들조차 쉽지 않는 것이 바로 권리 분석. 차이는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아무래도 통보 날짜를 봤을 때 조금 가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권리 분석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여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 내가 좋은 물건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참 좋지만 그 전에 위험하지 않는 물건 구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수익 이전에 위험부터 이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경매 투자 완전 정복 둘. 권리 분석. 모를 땐 꼭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경매하세요.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신정원 대표. 이렇게 늘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은 부동산 경매를 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데, 다니는 곳마다 이렇게 보고 다니면 점차 이렇게 내가 이 지역의 시세에 대해서 감이 생기고 내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아 저기랑 비교하면 여기가 조금 더 싸구나 아니면 조금 더 비싸구나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그의 비법은 부동산 물건들을 실사용자들이 직접 올리는 부동산 직거래 카페를 활용하는 것. 이런 글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실제로 이제 소유자가 임차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올리는 거니까 그만큼 더 뭔가 정확하고 그리고 시장 상황을 잘 반영을 하거든요. 이번엔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는데, 여쭤보려고 여기 그냥 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할까 하거든요. 33평형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하실 수 있는 거는 남양동으로 그쪽에 있는 거는 6억에 나와 있는데, 아니 아까는 산다더니 이번엔 부동산을 판다며 시세를 물어보는 신정원 대표. 하실 때는 걷기는 아니고요. 6억 5, 6천 이렇게 내놔도 안 될까요? 마치 본인이 그 물건을 내놓는 것처럼. 지금 팔아야 될 시기는 해주지 않으셨고. 아니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방문할 때마다 입장을 달리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사러 갔을 때는 그래도 매물이 뭐 1개, 2개 이 정도밖에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 가격 자체도 지금 하나 나온 이 가격을 당장 잡아라. 이 가격은 너무너무 싼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매도인으로 갔을 때는 그게 아니라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새로 분양하는 물량, 입주하는 물량도 또 굉장히 많고 가격도 약세고 심지어는 매수문의 자체가 뭐 전화 한 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할 정도로 지금 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뭐 금매 가격, 제가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가격 이걸 감안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입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 투자 완전 정복 셋. 살 때와 팔 때 시세 중 최저가를 알아보고 입찰해야 안전해요. 그리고 또 하나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시군구 민원 게시판. 좋은 소식은 다 많이 얘기해 주지만 낙제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 뭐 시, 군구 게시판 아니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뭐 카페 이런 부분을 들어가시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불만사항, 뭔가 문제점, 뭐 좋지 않은 점들 그런 부분은 거기에 다 올라와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를 한 다음에 현장을 방문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경매는 실제로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시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방향 역시 방문 시 꼭 체크해야 할 리스트 중 하나. 남양은 아니네. 어디야? 여기 베란다 이쪽이니까 약간 북동향? 경매에 나온 1층을 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는 까닭은? 네, 안에 101호인데 아무래도 그 소유자분이 사시다 보니까 그 낙찰 전에는 내부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같은 구조의 이제 다른 호수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내부 구조는 모두 비슷해서 같은 라인의 다른 층을 확인하면 굳이 경매에 나온 물건을 보지 않아도 내부 구조 파악이 가능. 또한 실제 거주자에게 거주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알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 1층 집 101호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여기가 향이 남향은 아니죠? 동남향. 그렇죠. 네. 동쪽 좀 베란다가 이쪽이고요. 네. 난방 같은 거는 중앙난방이에요? 난방? 아니면 도시가스? 같이 떼줬나 봐요. 중앙난방이에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볕이 잘 드나 아니면 뭐 교통편 그런 거는 괜찮나요? 불만사항 같은 건 없는지 아니면 불편사항은 없는지 뭐 그런 거 체크하고. 경매 투자 완전 정보 넷. 주변에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악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오늘 뽑아온 게 저 공덕동 쪽인데 아파트인데 공매하고 경매로 같이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하나의 아파트가 공동구매? 공매로도, 공동구매 싸게 맞아요?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부동산 입찰은 처분하는 기관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공매와 법원에서 주관하는 경매로 나눠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하는 공매는 빠른 처분을 위해 스스로 올리는 매물과 세금 체납으로 인한 매물로 나누며 온라인으로 입찰, 매각이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보통 경매 물건들을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은 가격이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공매는 그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이 적어요. 공매가 경매에 비해서 위험한 요소는 한두 가지 정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공매를 통해서 더 싸게 낙찰받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는 경매보다 낙찰가가 싸고 빨리 진행되는 데다 온라인 입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강제적인 인도 명령 절차가 없어 주의해서 입찰해야